기능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건 특별한 때만 쓰시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나중에 알려드린 예, 스크리니티 녹화만 하신다면 스크리니티를 쓰시는 게 좋아요. 네. 예, 예. 그러면 자기 페이스북으로 라이브를 한다면 어떨까요? 페이스북 라이브는 뭐 근데 그 공원장님이 지금 이번에 그 스트림야드로 바꾸신 이유가 네. 지금 품질이 너무 낮아졌어요. 네. 예, 그래서 그거는 그냥 라이브 그 말 그대로 딱 그냥 그 시간에 라이브 하는 용도? 네. 예, 그런 정도로 그냥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품질 같아서는. 네. 예. 공 원장님 방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강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이순자 회장님은 지금 지금 워킹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까운데 여기 집 근처예요. 우리 저기 선생님들하고 갑자기 콜해갖고 얼른 내려가 늦었습니다. 하여튼 열정적이십니다. 듣기만 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오늘 또 금요 독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토론에 남겨주신 분이 최미정 강사님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걸 남겨놓으셨어요. 상당히 자세하게 올려놨더라고요.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 원장님이 완전 소화를 올려놓으셨던데 그걸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요거 완전 소화 유언경 씨란 분이 적은 책이고요. 이분이 수의사신데 보통 이제 신약 연구 이런 쪽으로 연구소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요즘은 이제 유튜브 그리고 이제 책 쓰는 거 이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이분이 이제 유튜브 올려놓는 내용들이 제법 있고요. 그래서 부제로 보면 삼시세끼 무병장수 식사법 이래서 소화만 잘 돼도 병 걱정 없이 100년 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요거는 이제 제가 원래 이제 우리 밀리스제에서 오디오북으로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아내가 소개해서 이걸 들었고 근데 아내는 이렇게 컴퓨터에서 보는 그것보다는 책을 이렇게 직접 보는 거를 좋아하니까 여기 우리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부간에도 이렇게 또 다른 부분들이 또 있어서 마침 이제 책이 손에 잡히니까 또 여러 가지를 제가 보고 카피도 좀 했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요거는 다 읽지는 못했는데 지금 읽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인 내용만 조금 이렇게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내 속이 편안해야 이제 아까도 처음에 이제 부제목도 소화가 잘 되면 100년 산다 이랬는데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위, 그 다음에 이제 간, 장, 요게 이제 건강하게 잘 유지가 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거, 요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가 오늘 아침에 제가 당뇨를 체크한 그 결과인데요.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 책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건 저도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하고 좀 다른 것도 있기도 하고 이래서 또 내용이 진짜로 전혀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기도 해서 사실은 조금 그렇긴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책에서 보고 그거 하나가 좋다 하면 그걸 따라하고 또 요게 좋다 하면 요걸 따라하고 하는 형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도 나름대로 한 30년 정도 결혼하고 나서
식이요법을 제가 직접 해본 결과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도서라든지 이런 걸 더 참고해 가면서 지금 현재의 식단을 만들었고, 그 식단을 통해서 실제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성인병들을 그 약을 먹다 치료한 그런 거를 지금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제가 이제 요번에 책을 준비한 게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일단은 그 제가 봤을 때는 누가 좋다 나쁘다 해서 그거 하나만 갖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특별히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걸 먹든지 골고루만 잘 먹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성인병 이력이 있다든지 현재 앓고 있다든지 또 유전적인 영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당뇨나 혈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이제 주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요거 인원이 많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아침에 당책한 게 97이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주어탕에다가 밥 말아서 먹고, 거기다 우리 정병훈 대표님한테 가지고 온 단호박도 먹고 과일도 먹고 뭐 여러 가지를 다 먹었거든요. 다 먹고 나서도 오늘 아침에 이 당인데, 요게 이제 어제도 운동을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는 헬스 1시간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에는 걷는 거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고, 그래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이요법을 이분이 하는 게 아니지만 기본적인 방법을 다시 또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고기를 먹으면 당이 올라가지는 않는데 천천히 떨어지고 천천히 올라가고요. 그리고 당 수치가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내가 97을 보여드렸는데, 고기를 먹고 나면은 107 정도, 110 정도 나와요. 그게 절대 안 떨어져요. 근데 그거를 과일로 먹으면 당은 일시적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아침당이 확 떨어져서 100 밑으로 떨어지는 거를 지난번에 우리 저쪽에 충청도 쪽에 이상진 님이라고 제가 페이스북에 소개를 했었는데, 그분이 하는 방법대로 하다가 다시 제가 육식을 좀 더 많이 하면서, 헬스를 하니까 육식을 많이 하면서 조정했는데 그게 다시 올라갔었는데,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식이요법을 바꾸면서 저녁에는 주로 과일 위주로 바꾸는 식단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실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성인병이 있으신 분들은 제 생각은 양을 어느 정도만 조정한다 그러면 주로 저녁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는 또 그렇고, 주로 이렇게 과일 같은 거, 야채 같은 식사로 하시게 되면 당도 잘 떨어질 분들은 관리가 잘 된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특별히 이제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종류들 섭취, 고기나 이런 거는 아침, 점심시간에 꼭 필요하다면 하시는 방법으로 식이요법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건강은 잘 관리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이제 운동하고 그런 걸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예, 오늘 아침에는 방금 전에 이제 그거 소개해드렸는데 유튜브에 상세하게는 잘 나와 있습니다.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 예. 저는 다행스러운 게 당하고는 관련이 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면에 이제 염려를 안 하고 있는데, 사실 당은 또 평생 가는 병이라 그래가지고 염려들을 많이 하셔서 식이요법 많이들 관심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은 소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장필규 소장님 50에 있는 순자 소개하셨던데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달에 저 인문학 이렇게 저자 특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 분이 나와서 직접 저자들이 본인들이 쓴 책을 갖다가 설명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거기 이제 모처럼 이제 저자가 하는 그런 강연장에 처음 가봤습니다. 그래서 세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최종혁 표장이라고 삼성에서 근무했었던 분인데, 이 고전에 대해서 상당히 심취가 돼 있으셔서
퇴직한 이후에 이 고전 동양 철학에 대해서 상당히 그 학습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쓰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제가 책은 아직 읽지는 않고 밀리의 서재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서평한 거를 한번 정리한 거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50에) 읽는 이게 순자입니다. 순자. 논어가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논어를 쓰신 분이고 그 다음에 (50에) 읽는 순자죠. 순자. 미래가 안정적이라면은 공자를 불안정하다면 순자를 만나라. 그래서 이제 공자보다는 그 후세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300년 전에 순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성악설을 갖다 이제 주창한 분이죠. 그리고 이분이 한 순자 편에서 가장 그 일반인들한테 알려진 그 어휘가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순자가 이렇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50세까지 만약에 직장생활을 하고 100세 시대에 50대 이후에 삶을 산다라고 하면은 변화와 어떤 그 준비의 과정을 통해서 또 평생 학습을 통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상들을 순자의 어떤 그 말을 빌어서 쭉 이렇게 풀어나간 책인데요. 전체가 이제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눈에 좀 들어왔던 부분이 순자는 푸른 물감은 쪽풀에서 취하지만 쪽풀보다 더 푸르다. 얼음은 물로 이루어졌지만 물보다 더 차갑다라는 청출어람의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를 이제 50의 삶에 비유하면은 지난 50년을 기반으로 지난 날보다 더 멋지고 더 행복한 50년을 살 수 있다로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장에 대한 그 키워드들이 나와 있고 쭉 이제 한 것 중에 만약에 그 논어가 인간이 가져야 할 어떤 기본을 얘기하고 있다면은 순자는 어떤 그 예리하게 파고드는 전략 쪽의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50은 어른다운 어른으로 들어서는 길목입니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인생을 바라본다면 그간 보이지 않았던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일 겁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배움의 삶이었다면 이제부터의 삶은 가르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고 싶은 일을 말을 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하면서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축적의 삶이었다면 50 이후의 삶은 나누는 삶이 되면 더 행복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뛰어왔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걷는 삶이어도 괜찮습니다. 빠른 삶이었다면은 이제부터의 삶은 느린 삶이어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밀려가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밀어가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순자를 읽고 이 저자가 생각한 바를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인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런 문장이었고요. 근데 순자는 교육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바르고 적절한 교육과 학습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스승보다 더 나은 학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순자의 첫 문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잘 만나야 실제로는 올바로 쓴다. 스승을 찾아 배우지 않으면은 배움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을 춘추 전국시대라는 배경도 한몫을 했겠지만 순자는 스승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편리한 방법은 없고 그 스승을 좋아하고 따르는 것보다 빠른 방법은 없다라고 해서 지금 뭐 이렇게 2000년 후에도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하고 하더라도 스승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멘토의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또 하고 싶은 분야의 멘토가 누군가를 찾아서 이렇게 배운다면은 상당히 그 지혜로운 방법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자를 만나서 직접 책에 대한 소개도 듣고 이분은 그때 한 20분 정도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 상당히 그 인문학적인 조예가 깊고 나중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상당한 그 폭넓은 독자층을 갖고 있는 그런 작가로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고요. 현장에서 이렇게 그 작가들을 만난다는 게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고 다음부터 이제 저자의 특강에 참여를 한다 그러면은 그 전에 그 책을 한번 읽는다든지 이러한 어떤 사전에 준비를 해서 좀 참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책을 보니까 부제가 미래가 안정적이라면 공자를, 불안정하다면 순자를 만나라. 네. 이 저자가 순자를 소개했어요. 예, 예. 혹시 이 저자 발표에 가셨으니까 네. 이러한 불안정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혹시 언급이라도 했었는지. 그렇죠. 실제로 뭐 조직에서 이제 몸을 담고 있었던 분이니까 네. 이제 뭐 삼성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이제 뭐 인사팀장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리직을 맡았던 분이라 상당히 그 격변의 시대에서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분이고 퇴직한 이후에 본인 스스로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의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동양의 철학의 그 유교 철학자의 공자, 맹자, 순자 이런 그 철학자들을 접하면서 상당히 그 변화에 우리가 좀 그 준비도 하고 본인 스스로를 좀 이렇게 그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면은 충분히 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는 우리 이영진 대표님 비즈니스 리모델링 소개해 주셨는데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사서 보지는 마시고요. 근데 이제 일단 저자가 책을 그냥 짧고 단순하게 얼른 써서 책을 그냥 팔겠다는 마음으로 좀 쓴 책 같아요. 예, 그렇긴 한데, 안에서 그래도 이제, 집중할 부분은 보면은 그냥 프로세스 부분 있잖아요. 그냥, 프로세스 부분을 한번 이렇게, 보면, 그 부분은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있겠다. 근데 프로세스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20년 전에 나왔던 블루오션 전략 있잖아요. 예, 그 부분, 예, 거기에서 키워드만 그냥 뽑아서 재구성해서 쓴 책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자 자체가 나중에 이제 저자하고 배경 조사를 싹 해봤거든요. 그렇게 이제 싹 했더니 저자 자체가 이거를 뭐 실행을 하거나 이게 아니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살다 보니까 책 쓰기 쪽으로 해서 어떻게 수입을 좀 마련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정한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이제 여기 내용 보면 1단계 이제 상품 종류 줄이기 이런 부분은 이거는 이제 선택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략인데, 예, 근데 이제, 자기 시간을 적게 쓰고, 그 다음에 뭐, 수입을 높이는 거.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바로 리스크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거는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다른 책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상품 종류 줄이자는 거, 이제 가격 올리자, 뭐 그다음에 혁신가치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책에서는 블루오션 전략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없어요. 예, 근데 실제는 내용이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단계라고 했는데, 단계를 구조화한 게 결국 블루오션 전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치를, 그러니까 좀 좋게 이야기하면, 해오던 거 그대로 하지 않고, 새롭게 좀 바뀌려고 하면, 그러면, 연구하고 투자할 시간을 확보를 해라. 요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전체 읽는 데는 뭐 한 1시간 정도? 예, 그 정도 읽었고, 책도 두께는 그렇게 두껍지 않고, 예, 근데, 여기 있는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한번, 자기가 해오고 있는 거를 한번 검토하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는 정도, 예, 그 정도 쓰시면, 뭐, 1시간 정도는, 예, 투자해도 괜찮을 정도, 예, 메모해 가면서,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프로세스가 관심이 가네요. 고객이 예. 자발적으로 찾아오게 하기. 우리 요즘 책 쓰게 하는데 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책이 팔리게 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7단계 독서와 리더십 경영, 디지털이 기본이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요즘 디지털이 기본인데 그걸 이제 저희들이 적응을 잘 하고 있는가도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저 부분은 제가 메모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책에서 시간 줄이라고 뭐 하라고 다 했는데 다 읽어봐도 그 디지털을 활용을 해가지고 시간을 줄이는 부분에 대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없는 거예요. 사실 제일 쉽고 안전한 방법인데, 예, 근데 그 부분 없이 이제 강제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영업시간 줄여라, 뭐, 그 다음에 뭐 상품 종류 줄여라, 뭐 줄여라, 막 이렇게 했는데, 디지털이 뒤에 따라붙지 않으면, 이게 안 받쳐주면 사실 그게 지금 요즘 시대에는 의미가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읽으면서 그냥 메모했던 키워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강기남 대표님 부탁드릴까요?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나오지 못해서 어디 좀 갔다 속효준 갔다 오다 보니까 어저께 12시 넘어서 와서 죄송해요. 방금 전에 그 발표한 그 책하고 요거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는 이 책하고 내용이 좀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서요. 근데 이 책을 제가 보니까 읽으면서 줄을 너무 많이 쳐놓은 거예요. 그런데 기억도 잘 안 나. 지금 이렇게 더듬어서 보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내용이 괜찮은 게 있어가지고요. 근데 제가 머리가 너무 나쁜가 봐요. 읽어놨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뭐라는 것만 알지 그 안에 썼던 내용들이 이렇게 세세히 기억이 전혀 나질 않아서 그래서 말씀드릴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 그 장필규 소장님께서 방금 전에 발표하신 게 대개 책은 저자가 발표하는 게 있고 또 책을 읽고 이렇게 선생님들처럼 지금 이렇게 발표하시는 게 있는데요. 저자가 발표했을 때와 이렇게 읽고 그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자기 어떤 생각을 녹여서 발표할 때와 그 차이가 어떤지 궁금해요. 저는 저자가 와서 발표한 데를 가보니까 이렇게 선생님들이 발표한 것보다 훨씬 저는 가슴에 와 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책은 잘 쓰는데 자기 책을 설명을 한다든지 하는 게 할 때마다 저는 실망을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분은 어땠는지 그게 2300년 전에 그 성악설 순자 그거에 대한 그분이 그분이 쓴 것도 아니고 그분이 이렇게 번역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쓴 건지 번역한 건지 아니면 어땠는지가 많이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고전이라는 게 실제로는 이제 한자를 이렇게 써놓고서는 풀이하는 책도 있고, 근데 이 최종엽 그 저 작가는 실제로는 이제 그 한문을 공부를 한 거예요. 아, 그래서 네. 그 뭐 이 공자나 맹자나 순자를 다 읽으면서 이렇게 동양 철학을 이렇게 뭐 이렇게 한 줄로 꿰낸 거죠. 거기서 이제 그 순자를 또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순자를 번역한 그 원서를 가지고 읽었을 때 그 네. 순자의 그 생각과 그 사고의 깊이가 현대인이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 삶의 지혜가 충분히 녹아져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자기의 생각들을 쭉 이렇게 작가의 입장에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식의 책을 이렇게 독자를 위해서 쉽게 고전을 풀어서 네. 썼다고 본 거고요. 실제로는 그분의 경우는 뭐 조직이라는 데서 이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던 분이니까 이 화술이라 그러니까 뭐 그 책을 한 20분 동안 20분의 요약을 해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조리 있게 어떤 핵심적으로 전체를 요약을 해서 거기에 온 청중들을 위해서 상당히 그 이렇게 편하게 아주 그저 순자의 사상을 쉽게 풀이를 해서 독자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상당히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으셨다 그 말씀인데 그 네네네. 순자의 성악설은 어쨌든 태어났을 때 그 어떠한 그 약간의 그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악이라는 게 인간의 내면에 있다라고 네, 발표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순자가. 네네네. 그런데도 책의 내용은 그런 부정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내용이 이렇게 발표가 된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네, 이상 네. 네, 고맙습니다. 이거 저 검색해 보니까 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자신을 위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는 법. 이게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내 삶의 네, 우선순위를 다시 좀 이 점검을 해보라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주 네.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아, 이거 포스트도 많이 붙여놓으시고 줄도 많이 치시고 감동이 많았던 책 같은데요. 아니 옛날에는 책을 읽을 때 이게 연필로 뭐 아니면 그 수성펜 같은 걸로 색을 막 칠해놓고 나중에 또 보곤 했는데 지금은 기억도 잘 안 나고 막 이래. 예, 이제 한 번 더 메모까지 하시면 기억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이순재 회장님 댁에 오셨어요?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아, 네. 경청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다 저기 말씀들을, 예, 지금 아까 저기 공원장님, 제가 좀 당약은 아직 안 먹는데, 과일을 먹으면 당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장 소장님, 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이제 잠깐 느낀 점이 이제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모든 게 다 사물이 보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도 늘 참여해 주셔서 응원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제가 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공유됐나요? 네. 네네. 저는 모두가 늙었지만 아무도 죽지 않는다. 일본의 오쿠사냐라는 분이 지은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오쿠사냐라는 분이 미래 의료학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료 미래학자가 지금 초고령화 시대에 웰다잉을 위한 죽음 수업이라는 부제로 인생이 120년 고령화 사회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120시대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서문에서 머릿말에서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게 될까요? 저도 강의하면서 이걸 가끔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100세 시대를 넘어 인생 120년이 현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유가 이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암도 2035년 앞으로 12년 뒤면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물론 췌장암과 당관암은 아직 전망이 안 보이지만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장기를 인공장기로 교체할 수 있다. 또 IoT, 센싱, 생체정보, 또 인공지능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면은 120세 시대가 당연한 거 아닌가. 그래서 당신은 몇 살까지라고 살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또한 장애도 더 이상 핸디캡이 아닐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가 120세 시대를 그야말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책 3장에 보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사라든지 연명치료라든지 안락사 등 이렇게 다양한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또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고 4장에 가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이분이 5장에 가서 이제는 죽음을 디자인해야 한다 하면서 20가지의 현실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창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인생의 계획에 죽음도 명확히 놓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던 죽음인데 삶과 죽음의 경계가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죽음은 예전처럼 예상 불가능하게 갑자기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른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시간과 죽음의 시간을 구분하는 소중한 친구로 달라지고 있다. 죽음의 양상을 적극적으로 생각하라. 죽음을 준비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 보라고 권하며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쿠시냐라는 분이 1962년에 태어난 분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미래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도쿄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저기 미국의 영국의 네스터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유학을 다녀오고 그래서 이분이 다이혁명이라는 책을 맨 처음에 썼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평균 수명 120 초교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천을 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30분이 넘었네요. 마무리를 우리 오늘 이순자 선생님이 말씀을 제일 적게 하신 것 같아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귀한 하루 1분 1초가 귀한 시간이잖아요.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이 꼬리 살짝 올리면서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더위 잘 극복하십시오. 시원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 대표님 잠깐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네.